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증시가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미증시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미증시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미증시가 어쨌든 올랐고 미증시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 그동안에 좀 빠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일단 밀고 올라가 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해지는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료가 없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이제 상승폭이 둔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대형주들이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추정해 보면 대형주들이 안 움직인다 그래 버리면 뭐 개별적인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시기적인 특징이 있거나, 그 이번 주에 만기일 있잖아요. 예,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좀 일부러 좀 의식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근데 긍정적인 재료가 있었지만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은 내년 후반이나 될 것 같고 그나마 한 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클라리다 이제 부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되려면 내년도 후반에는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말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은 내년도 후반에 한 번 정도 올릴 거야, 뭐 이런 어떤 취지였거든요. 뭐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제 제법 하락해서 마감이 됐죠. 근데 주식시장은 별다른 어떤 반응은 없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재료들은 변하지 않는다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제법 매도를 했고 이제 금융 투자만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는 12시까지 매도했다가 12시 이후에 이제 장마감 직전까지는 매도를 좀 줄였다가 동시효과에 조금 다시 늘었다가 뭐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지 않았고, 뭐 매수를 해도 뭐 연기금이나 아니면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모를까 금융투자만 매수 들어오다 보니까 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도 어렵고, 금융투자는 또 아무래도 코스피 200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보다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예, 그런 구도가 좀 만들어졌죠. 특징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움직였고, 엔터주들,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서, 근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갔고 그런데 하락 종목은 더 많고 뭐 그런 형태를 좀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로 보면 그래도 오늘 양봉 낸 거는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일 하락 음봉 나오고 하루 양봉, 4일 음봉 나오고 하루 양봉, 뭐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조금 꺾여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장 정도 돼서 한 번 정도 세게 한번 돌리면 한동안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기술적 흐름상은 또 그런 이제 조건도 좀 만들어 가는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5일선 돌파도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또 제법 올라갔다가 또 장중에 제법 빠졌다가 이제 뭐 어렵게 양봉을 만들어낸 거라서 좀 어렵긴 한데, 다만 이제 조금 희망을 넣자면 이게 이제 1분 봉 차트거든요. 1분 차트 11월 4일 이후에 이제 1분 차트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이게 뭐 고점 저점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추세를 근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였잖아요. 4일, 5일, 8일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오늘 올라간 요 부분을 지워놓고 오면 좀 올라가는 추세로 조금 약간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이 추세선 위에서 계속 뭐 이제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합이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일 플러스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소폭이 있더라도 이제 연속적으로 플러스가 나는지 여부,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엔 지금 기다렸다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다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위로 올리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추세를 도로 깨버리면 대기하고 있던 매도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폭이 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일장 지수가 수요일장에서의 지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그 코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팔고, 그 코스피 판 금액이랑 코스닥 산 금액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기관은 그냥 거의 금융투자 혼자 이제 매수하다시피 이렇게 돼버렸고, 근데 이제 제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최근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이게 사례를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8일 연속해서 순매수한 경우가 몇 년 이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예, 지금 8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기관도 그 기간 동안에 매수한 날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5일 사고 3일 팔았으니까 매수 비중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샀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뭘 샀나 봤더니 이제 이 날짜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29일 이후에 봤더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여기 밑에 첨보까지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집중적으로 매수했거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좀 있고, 그다음에 기관 쪽으로 놓고 봐도 기관은 이제 게임주, 엔터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 주체들이 코스닥의 종목 장세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이쪽으로 갈지 또 바꿔 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삼성, SDI, LG화학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놨더라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지금 띄우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으로 최근 들어서 새롭게 매수가 누적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찾아보는 작업도 지금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 이런 게 보이고,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양 주체가 이제 순매수했고, 의약품 업종 순매수하면서 이제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도 매수였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기관은 많이 사거나 관망하거나 외국인들은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좀 뚜렷하게 갈렸죠. 네, 그래서 오늘 뭐 그 매수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기관이 얼핏 보면 매수한 종목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업종이 자잘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많기는 조금 힘들었던 날이었다. 근데 어쨌든 전기전자, 의약품은 어제 같은 날은 좀 매도 우위를 보였던 업종인데,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하루 만에 돌려서서 이게 만기 전후에서 시가총액도 공교롭게도 다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기 전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면 지금 금리 환율은 좀 안정세를 찾았거든요. 한때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걱정 1200원 넘어가네 만에 그랬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뭔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안정이 되고, 특히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은 제법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시장, 채권시장은 그런 대로 괜찮아졌는데 주식시장만 지금, 그렇다고 뭐 주식시장이 폭락한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못난 상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 쪽으로 반응을 할 거냐, 아니면 주식시장이 나빠지고 금리 환율까지 또 나빠질 거냐, 요 구도, 금융시장의 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만기 전후에도 과연 돌아올 거냐. 지금 이번 주 우리나라가 주요국 증시 중에서 이제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이 우리나라 만기, 다음에 해외 웬만한 나라들은 세 번째 금요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리나라만 만기거든요. 그래서 만기 있는 주간에 우리 증시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후가 아니라 직전에도 좀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움직이려면. 그래서 수목금 3일 동안 해서 최소 이틀 이상 매수하는 구도가 과연 나와줄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냥 지수는 계속 박스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11일 연속, S&P 500이 8일 연속, S&P 500 8일 연속은 2017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미국이 좀 조정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조정 나올 때 과연 우리 시장이 견딜 수 있겠느냐. 요 구도, 그러니까 지금 요 흐름. 근데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매물이 나오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요때 우리 증시의 어떤 반응, 또 외국인들 반응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종목인데, 지금 2차 전지 게임 엔터주가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기업 보고서가 제대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고서가 잘 나왔는데 그래도 왜 못 가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올해보다 내년을 보자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성적표가 그저 그런데 내년엔 좋아질 거야. 근데 투자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맞아? 지금도 틀렸으면서 뭐 이런 어떤 그 해석이 되면서 종목들별로 매물이 좀 제법 나오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면에서 보면 실제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보고서 나오고 좀 주가가 못 간 종목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도 좀 허투루 보지 말고 그래도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두자.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로 보면 최근에 이제 주요국 증시를 제가 쫙 한번 찾아봤어요. 네, 2028년도 이후에 이제 최근에 10월 28일부터 최근 9거래일 동안에 쭉 나열해서 보니까 코스피가 5일 빠지고 4일 올라가고, 나스닥은 다 올라갔고요. 대만은 반반, 그러니까 5일 오르고 4일 빠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5일 빠지고 4일 오르고, 독일은
이제 독일하고 이제 나스닥은 오늘 저녁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하루 빠진 데이터인데 어쨌든 상승 비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만이래요. 예, 우리하고 중국 증시만 상대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못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성장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박스권이 우리가 좀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거 디커플링이.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2015년 이때 코스피는 장기 박스권이었는데 그 기간에 미국 S&P 500 지수는 올랐거든요. 이때 아마 거의 30%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우리 증시는 빠지는데 미 증시는 올라갔다 좀 빠지긴 했지만 결국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때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슈 제기가 되고 그때 그러면서도 미국은 추세로 보면 결국에 올라갔잖아요. 그 사이에 큰 조정 국면이 있긴 했지만 근데 우리는 빠졌거든요. 저 기간에 역시 그 미국 증시는 30% 넘게 올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빠져요. 근데 이 기간에 수급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이 팔았던 때가 아니었어요. 박스권 때는. 이게 이제 2012년, 2015년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이 기간에 오히려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게 매수 규모가 3, 4년 순매수 규모가 이 정도면 사실 매수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았다. 박스권 기간에. 2018년도, 2019년도도 외국인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팔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수급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 팔고 연기금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사고 기관들이 매수하는데 이 기관은 거의 다 금융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매도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엄청나다 이렇게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박스권 나올 때 우리 증시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 그러니까 동반 매도가 세게 나오지 않고 한 기관 외국인들 하나 사고 하나 팔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지수가 들락거리기만 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얼핏 봐서는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하단 조금 이제 이전에는 2,980, 3,050이었다가 지금 2,900, 3,000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구도가 좀 이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중국의 성장률 추이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추이를 그린 거거든요. 이게 점선으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고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 2012년 그때 우리나라 이제 박스권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조금 이게 약간 성장률 절대적인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 하향되거나 좀 주춤거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 동력이 그렇게 탁월하진 않았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중국이 역성장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박스권 정도는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성장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왜곡된 거긴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런 고민 때문에 쉽게 지금 매수가 안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연준의 이제 대차대조표인데 보시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도 이제 이렇게 증가되다가 증가세가 이제 멈추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그때 당시 코스피가 박스권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연준 자산 증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주춤거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중국의 성장이 주춤거리고 연준의 자산 증가가 주춤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양쪽 하나 중단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시점에 초기에 해당할 초기 때 좀 시장이 고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겹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떤 악재라는 거는 시장은 점차 좀 적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면에서 새로운 악재가 또 튀어나오느냐 이제 아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상황, 공급망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약간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하향 조정되던 게 좀 진정이 되고 좀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 지수가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받았기 때문에 또 크게 돌릴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일단은 이제 박스권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제 박스권 형태가 됐고 그 사이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미증시 하락하는 미증시나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요인은요. 찾아보면 10가지도 더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뭐 각자 알고 계신 내용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거보다 더 많이도 제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요인들이 주로 이제 작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요인들이
완화가 되고 악재돼서 익숙해지고 또 호재거리가 나오고 이런 어떤 판이 바뀔 수 있을 건데 그 계기는 우리가 이제 예상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돌아서고 좀 만기 전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서는지 이런 거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보자. 단기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적인 내용은 뭐 또 그때그때 이슈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도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